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공시 돋보기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주연입니다. 공시 돋보기 시간, 오늘도 김필주 자문위원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공시 소식이죠. 양지사 기업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양지사 하면 대표적인 게 다이어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이어리나 뭐 다양한 문구류나 다이어리 쓰시나요? 저 다이어리 예전에 연도별로 썼는데 모으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그쵸. 쓰다 보니까 요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한 번씩 쓰는데 예. 뭐 재작년 거, 작년 거 양지사에서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새롭게 다이어리를 내더라고요. 네. 이런 다이어리를 모으는 재미도 있어서 네. 생각나서 얘기를 먼저 해봤는데요. 네. 코스닥 기업이죠. 근데 양지사가 보도에 대해서 해명 공시를 냈다는 네. 소식이 이제 있었어요. 어떤 예. 내용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양지 다이어리로 유명한 이 코스닥 상장 양지사가 20일 장마감 직후의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서 이 무상증자와 자진 상장 폐지를 검토한 사실이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해명 공시를 네. 냈다는 거는 그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 갑자기 이제 공시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일 때문이죠? 예, 양지사가 이렇게 갑자기 단호한 태도를 밝힌 이유에는 지난 21일 개인 투자자 슈퍼개미로 유명한 이 김도영 씨가 김대용 씨가 지분 김대용 씨? 5.25%를 총 10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 회사의 무상증자와 자진 상장 폐지를 요구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평소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던 이 양지사는 이 김 씨가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한 18일 이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양지사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발표를 하니까 이제 김 씨는 지금 정정 공시를 또 이어서 낸 상황인 거죠? 네, 이 김 씨가 양지사에 무상증자 그리고 자진상장 폐지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 양지사는 헛소리 말아라,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김 씨는 22일 오후 5시에 이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에서 이 단순 투자로 변경한다는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씨는 본인 지분을 올해 연말까지는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양지사랑 김 씨의 발표에도 이 양지사의 주가가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것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까 네. 잠시 이제 봤는데 네.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무슨 일인가 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에 양지사는 소위 좀 품절주라는 네. 말이 있어요. 품절주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조금만 변해도 주가가 출렁인다고 제가 좀 알고는 있어요. 네.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예, 이 양지사는 총 발행 주식수가 1,598만 주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약 90%를 이 이배구 회장 등 최대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자사주를 통해서 약 90%가 물량이 이제 주인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김대용 씨가 5.25%를 매집을 한 건데요. 따라서 이 김 씨가 공언한 대로 이 본인 주식을 연말까지 팔지 않겠다고 해도 이 당분간 주식시장에서는 유통 가능 주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 주식의 약 5% 내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거래만으로도 주가가 위아래로 심하게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이 김 씨는 한편 양지사에 지금 무상증자, 자진 상패를 요구를 했다고도 합니다. 네. 다른 어떤 코스닥 상장사 신진 SM에서도 또 무증을 요구했다가 먹튀했다는 얘기도 이제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예, 지금 양지사의 무상증자 그리고 자진상패를 요구한 이 김대용 씨는 얼마 전에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 SM에도 무상증자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요구를 하면서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 공시를 발표했었는데요. 이후 이 신진 SM이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공시를 내자 이 김 씨는 자신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전량을 매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던 이 무상증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무상증자가 최근에 테마를 이루면서 이 무상증자 공시가 일어나기만 해도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타서 이 김 씨가 주식을 모두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무상증자를 요구해놓고 주가가 오르는 틈을 타서 지분을 팔아서
총 107억 원을 매수해서 118억 원에 매도해서 단기간에 차액 약 11억 원을 얻은 셈이죠. 네, 정말 좀 먹튀 단어가 이제 네. 강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이제 싶은 내용인데요. 네. 네, 오늘 이 양지사 하면은 이제 수첩, 다이어리, 노트 등등 단일 품목을 전문 생산하는 최대 업계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단호하게 어떤 풍문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해명 공시를 냈다는 소식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공시 소식이 준비된 소식이 메가스터디 교육. 네. 네, 메가스터디 하면은 뭐 수험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요? 네, 한 번쯤 뭐 수강해 네.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제 네. 수험 시절에 직접 현강도 많이 듣고 네.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똑같습니다. 메가스터디 하면은 마치 저 때에는 네. 유명한 강사들이 다 메가스터디에 있었기 그쵸. 때문에 네. 줄 서서 또 강의도 듣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메가스터디 소식이 최근에 26일이죠. 최대주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공시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이 메가스터디 교육은 26일 장중 공시를 통해서 이 최대 주주인 손주은 이사의 의장 그리고 손성은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 MBK 파트너스와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 연합 인포맥스 등 다양한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번 달까지 이 MBK 파트너스와 지분 매각을 위해서 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 달 주식 매각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네, 여기 창업자 이제 손주은 의장이죠. 네. 근데 끊임없이 매각을 추진해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동생인 손성은 네. 메가스터디 교육 대표분인데 네.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메가스터디 교육의 경영권 매각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그리고 2020년 6월에 두 차례 더 있었는데요. 2014년에는 이 메가스터디 교육이 메가스터디로부터 인적 분할로 떨어져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주주가 이 보유 주식 매각을 검토했다가 중단했다고 밝혔고요. 2020년에는 이 메가스터디에서 입시 교육 사업이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떨어져 나온 이유인데 당시에는 지분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지난 두 차례 매각설 때는 검토를 했지만 중단, 그리고 사실 무근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반면에 이번에는 검토 중이다라는 이 약간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게 이번에는 정말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시장의 반응으로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난 어떤 메가스터디 얘기가 네.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교육의 어떤 온라인화를 주도를 하면서 온라인 교육 업체로 성장을 했었는데 네. 2010년부터 대입 정책이 바뀌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네. 얘기도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맞물리면서 매각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이제 들었는데요. 네. 메가스터디 창업자 손주은 이사회 의장의 지분 규모도 네. 궁금해요. 이건 예. 어떻게 되나요? 예, 이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 손준 이사회 의장이 창업자죠. 이분이 13.53%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 의장의 동생인 손성은 대표가 13.53%로 합계 27.06%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더하면 35.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인데요. 이 지분의 시가는 26일 종가 기준으로 3,600억 원 규모입니다. 업계 1위라는 지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이 비대면 강의 수요 증가 등 이 시장 환경을 지분 가치 평가 때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각 협상이 이루어질지 그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또 외국계 투자자도 지분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 메가스터디 교육은 2015년 이 메가스터디로부터 핵심 사업을 이 초중고 교육 부문이 이 인적 분할로 떨어져 나와서 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이 매각 이슈가 고개를 들기 전에 이 미국계 투자자 피델리티가 최근 메가스터디 교육 주식 일부를 매각을 했는데요. 지분율이 9.45%에서 6.67%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 피델리티는 입시 교육을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떼어낸 이후 지금은 이 투자 및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주식도 일부 매각을 해서 지분율을 8.63%에서 5.95%로 낮춘 상황입니다.
네, 인수합병 시장의 단골 손님이죠. 메가스터디 교육의 공시 소식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번 매각설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네.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준비해 주신 공시 소식이 3일 제약이죠. 네. 의약품 제조업 기업인데 대표적인 게 브루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 3일 제약이 최근에 사채를 2종류나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 삼일제약이 베트남 공장 시설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환사채 40억 원, 그리고 전환사채 50억 원 등 총 90억 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두 특정 투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입니다. 교환 사채 내용이 궁금한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선 회사가 보유한 이 자사주 약 102만 주 중에서 일부인 이 44만 주를 활용을 해서 이 4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환사채의 이자율은 0%입니다. 그런데 이 발행 한 달 이후에 8월 28일부터 이 채권자가 원하면 한 주당 9,067원의 자사주를 내어주는 조건인데요. 이렇게 되면 삼일제약은 총 발행 주식의 3%에 해당하는 자사주 약 이 44만 주를 내줘야 됩니다. 이 회사 장부에 잠자고 있던 주식이 그만큼 유통 물량으로 풀리는 셈인 거죠. 따라서 이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은 사실상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환 사채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전환 사채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이 전환사채는 50억 원 규모의 발행입니다. 역시 이자율도 0%인데요. 이 발행 1년 뒤인 내년 7월 28일부터 채권자가 원하면 한 주당 8,242원에 이 신주를 발행해주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일제약은 이 총 발행 주식의 4.43%에 해당하는 약 60만 주를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자면은 두 사채의 교환 기간이 좀 다르지 않나요? 예, 그쵸? 맞습니다. 이 같은 날 발행한 이 두 종류의 채권을 사간 이 투자자들의 권리, 즉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이 사뭇 다른데요. 이 교환사채는 발행 1년 1개월만 지나면 가능하지만 전환사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려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이처럼 교환이나 전환 기간이 다른 이유는 이 교환사채는 이미 존재하는 주식을 그냥 내주면 되기 때문에 짧지만 이 전환사채는 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기간을 좀 텀을 두고 이렇게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교환 사채가 이제 뭐냐, 네. 좀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한 번 더 좀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모르실 내용인데요. 이 교환사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사채랑 주식을 교환한다는 겁니다. 이 자사주나 이 타사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발행할 수 있고, 따라서 신주를 대량으로 찍어서 채권을 파는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이수권 부사채랑은 달리 이 발행 횟수나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향후 물량 부담이 덜 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환사채를 사가는 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기간에 특별한 기간 제한을 보통 두지 않는 것이 업계 관례입니다. 네. 그럼 반면에 또 이제 전환 사채 이야기도 앞서서 지금 계속 해주셨었는데 네. 전환 사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설명 좀 들어볼게요. 예, 교환사채는 이렇게 사채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교환해 주는 거고요. 이 전환사채는 이 사채를 만약에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이때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사주 매각과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이 전환사채 혹은 뭐 신주이수권 부사채는 채권자들이 주식을 바꾸면 대량의 신주가 쏟아져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항상 뉴스에 나오는 이런 오버행 이슈가 대부분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권리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권리행사 기간이 짧으면 이 전환사채를 갖고 바로 주식으로 전환해서 물량을 털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시간 안에 주식의 변동성까지 이 전환사채를 보유한 채권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기간이 상당히 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모 형태로 전환사채나 신주이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면 발행 1개월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교환사채의 개념까지 자문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3일 제약이 사채를 2종류를 발행했다는 소식과 자세한 설명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고요. 공시돋보기 시간 또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점점점 더워지면서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여름이다라는 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더위 속에서도 열사병, 그리고 냉방병 건강 유의하시고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